안녕하세요, 오찌입니다. 먼저 지난 거래일 거에 관심주 잠깐 볼게요. CN2 수성지는 일단 이 자사주 후각이라든지 무상증자 이 이슈로 좀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이제 좀 힘이 있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넘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장 초반에는 갭 상승을 좀 해서 좀 갈 듯 말 듯한 분위기를 좀 하더니만 좀 못 가더라고요. 이 20분 선을 닿았는데도 못 가는 거는 역시나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제 계단식 하락이 쭉 이어지고 쭉 쭉쭉 그러다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요. 여기 구간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고, 이 구간이 중요해요. 나중에도 여기가 이제 고점이면서 고점에다가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또 지지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시 일봉 보면은 여기 사이에 갭이 살짝 메꿔지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래 꼬리도 상당히 길고, 그러면 장 초반에 오르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올라가던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좀 뺐다가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되게 껄끄럽고 위험한 구간이기는 해요. 대신 이제 이런 종목을 단타를 들어갈 거면 일단은 고점, 여기가 제일 고점이었고 여기가 제일 저점이었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 봤던 이 아래 꼬리 자리가 여기죠. 이 고점은 여기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건데, 그러면 이 바닥 추세도 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간 거라서 이 바닥권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닥권이 무너지고 또 빠져버리면 이제 일단은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될 라인이고요. 안 그러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32,300원 정도. 아직 여기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32,3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역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올라가다가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또 매매를 하려면 나중에 아까 그 분봉에서 이 자리가 빠지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손절했다 다시 가려고 할 때 다시 사는 방법으로 가야지, 괜히 손절 안 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만큼 위험해요. 자, 일단 카카오페이는 공모된 이 23만원짜리를 넘어갔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돌파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리파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상장인데, 지금 이제 최근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죠. 아직 지금 이제 5일선 밑으로 오늘은 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게 돼도 조금 뭐 그냥 그런 그림이긴 한데, 지금 빠진 자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바닥이 잡히는 자리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사이언티픽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정해방에서는 단타 매매를 해서 여기서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부터 해서 거의 이제 상한가, 이 5,410원이 상한가다 보니까 두호가를 낮춰가지고 5390에다가 깔끔하게 잘 팔았습니다. 뭐 그냥 상 걸어가지고 상 드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는 이제 돌파 흐름으로 가는 그런 중이었고, 그리고 장 초반부터도 이제 거래량이 되게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힘이 좀 얘는 좀 있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비선 코리아 이거에 관련해서 비덴트가 또 여전히 또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주목을 조금 돌려받았던 이런 종목이 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본 겁니다. 자,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바로 신고가 돌파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네요. 보면은 이래도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가죠.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잡으면 분할하면서 하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외에서는 되게 많이 빠졌네요. 거의 시간에 하한가가 10%인데 9.43까지 빠졌으니 뭐가 있나? 거의 두억가 남기고 거의 하한가까지 와가지고요. 근데 진짜로 이게 빠져서 가면 조금 주워 먹는 낙주 매매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악재가 뭐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는 봐야 되겠네요. 어? 아, 자사주 처분한다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그래서 빠졌구나. 자사주 210억 원. 뭐 요거는 잠깐 출렁일 정도의 그냥 살짝 그 정도의 악재?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네요. 근데 주식 수가 133만 주 정도 되니까 꽤 아주 적은 물량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꽤 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출렁이는 파동을 일단 멈춰지면 봐야 되겠네요. 삼화알미늄 계속 흐름은 좋다가 좀 조정 좀 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 PJ메탈 역시 그렇게 됐고, 일동제약도 뭐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조정인 것 같습니다. 베커스는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고, 5G 관련 종목도 일단은 뭐 그냥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네요.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세게 가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그런 움직임이고요. 옴니 시스템, 그러니까 정부에서 디지털 투자 한다고 해서 이제 옴니 시스템이 제일 많이 먼저 움직였던 건데 역시나 높은 자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 데이터 솔루션, 그래서 오픈 베이스도 장 초반에 이제 빨간불 켜고 잘 가다가 이제 나중에 빠진 건데, 웃긴 게 오픈 베이스 이런 게 움직이니까 최재형 관련주로 해가지고 괜히 무슨 PPI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이게 또 움직이는 걸 보면 잠깐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의아합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지금 이 시점에 최재형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냥 의심 들고 뭔가 찝찝하고 그런 거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죠. 바로 이 랩지노믹스처럼 이 쌍바닥 사이의 고점 반드시 넘어간다. 그리고 여기 이 모습은 또 상주상 패턴도 되고요. 여러모로 아주 괜찮은 자리였던 자리입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재료까지 지금 확진자 증가하면서 다시 지금 진단 키트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제가 요새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 했는데, 미국 주식에서도 상위에 있는 것들이 주로 그 지금 오, 오미크론 관련해서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오 쪽 종목들이 좀 강세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도 일단은 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 그 5G 종목들도 그렇게 한참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 이슈되니까 이렇게 올라오듯이, 지금 진단 키트들도 사실 갑자기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 며칠 전부터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응? 일단 랩지노믹스는 쌍바다사이 고점 뚫는 거 그렇게 매매 성공했던 거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한번 했다가 이 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또 움직이는 건데, 사실 랩지노믹스만 해도 아까 그 고점 여기가 10월 22일 여기도 이제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올라간 거고, 휴마시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처음 주목
받을 때는 잠깐 이슈로 끝나는 듯 하다가 다시 조정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이거를 고점을 갱신을 했다는 거는 조금 조정받다가도 또 고점을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또 올해는 못 가겠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또 자꾸 확진자 늘어나고 그래서 가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는 그때는 딱히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그냥 조금 올라갔다 말았는데 요번에는 이 고점도 넘었고 거래량도 제법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후젠텍도 뭐 여기까지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조정 좀 줬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얘도 이 240선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합니다. 이 구름대도 마저 뚫고. 그래서 후젠텍이라든지 다른 거 시젠 이제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시젠은. 시젠도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날 이렇게 올랐다가 하루 조정받고 결국 이렇게 가면서 이제 240 거의 다 와 있죠. 사실 지금 이제 시젠은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돌파할 테고. 그리고 우리 이동국 씨. 이동국 씨도 보면은 이때 이제 한번 올랐다가 조정 받아주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려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근데 다른 진단 키트 주에 비해서는 좀 약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대장주 잡는 게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뭐 랩지노믹스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니언스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딱 그렇게 됐죠 지금. 근데 또 종가는 살짝 아래인 거 보니까 조정을 한 번 정도 더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가겠네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면은 조정 주면은 잘 담아놨다가 내일을 위해서 다음날을 위해서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자 관심주로 보자면 힘스도 지금까지는 되게 이제 하방 추세에 역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 하락을 일단은 막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았고요. 그 이후로는 그래도 이제 흐름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상승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저점을 차근차근 높여주면서 고점은 이렇게 해서 역배 이상으로 갑니다. 힘스. 반도체들이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이제 슬슬 다시 또 이제 들어가 보기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도 얘가 이 파동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야, 이때 보면은 거의 그 10만 원 선이거든요. 10만 원 지지를 정말 악착같이 지켰던 그래 놓고 이제 한번 올렸다가 또 여기 이제 이 라인을 또 악착같이 지켜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요거 파동보다는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데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그냥 대충 볼린저 밴드 상단 목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만 원 정도 목표?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현대 미포조선도 여기까지는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상승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표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해서 일단 여기를 상단으로 해서 목표 1차 하고 좀 더 갈 것 같으면 2차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원래 좀 이렇게 느려요. 하루에 움직이는 퍼센트 폭도 좀 적고 그러니까 그냥 짧게 좀 먹어볼 분은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느리지만 결국에 이렇게 꾸역꾸역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약간 확률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폴라리스 우노 이 종목도 하락하던 게
이제 흐름이 이제 슬슬 바뀌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이 파동의 흐름으로 요렇게 해서 요 정도 기간은 대략 일주일 플러스 뭐 한 일주일 정도, 대략 2주 내에 쇼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5,500원 정도까지. 여기 이제 240원이니까. 그리고 폴라리스 붙은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폴라리스 웍스도 그렇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렇고. 아, 그리고 이제 옴니 시스템하고 이제 같이 봤어야 되는데, ITI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여기 정도에서 이제 저항 아니 지지가 되고 이제 또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 라인이 만약에 또 빠진다 그러면 5일선 부근이기도 하고 요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지지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조정을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봤는지 아니면 여기서 봤는지 뭐 살펴보고 들어갈 볼 한번 걷어볼게요. 선을 이렇게 주목되는 이런 라인이 좋아요. 나중에라도 이런 자리 오면은 매수를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단 키트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자꾸 증가하고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 종목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소포트라든지, 근데 알소포트는 또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바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조정 한번 줬다가 갈 수도 있는데 조정을 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내일장에 조정 주면은 한 종가 무렵에 좀 빠질 때 담아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 흐름 노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노토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240만 돌파하고 나서 결국 돌파하고 나면 다시 24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이렇게 가잖아요. 전에도 이제 240원을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다가 결국 돌파를 하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받고 또 이렇게 가는 그런 흐름이니까 노트스는 일단 예를 든 거니까 삭제. 비트컴퓨터도 뭐 바로 가든지 아니면 조정받았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든지요. 그리고 YBM넷도 마찬가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소포트, 비트컴퓨터, YBM넷 다 비슷한 테마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복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같은 테마를 이것저것 하는 거는 결국 한 종목 몰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진단 키트 관련 쪽에서 하나, 원격 근무 종목 중에서 하나, 뭐 그런 식으로요. 이 메가 ECS는 호흡기 치료제, 호흡 치료기, 예, 이거를 여러 국가에다가 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 수가 증가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침 거래량도 잘 터졌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역배 이사공으로.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들은 그냥 좀 느려요. 다들 시총도 웬만하면 좀 높고 움직임이 아주 급격한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20선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60선. 왜냐하면 움직임이 진짜 그 선 중심에서 이렇게 거의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파동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빠져봐야 이 정도라고 보고요. 여기 저점까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차라리 물론 이제 여기까지 진짜로 내려오게 되면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럼 진짜 절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가격까지는 넉넉하게 이제 싸게 사고 싶으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관심만 갖고 있다가 어디까지 오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천천히 사면 됩니다. 근데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걸 봤는데 나중에 여기서 살려고 하면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손절 잡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파동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 좀 더 넘어가겠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닛 테스트 역시도 유닛 테스트는 이날 해서 정해방에선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냈던 건데 퐁당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짧게라도 보면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짧게 보면 벌써 이제 3번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고, 여기 고점보다는 얘가 조금 더 못 올라갔고, 그러면 약간 낌새가 약간은 이상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고 고점도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켜보다가 여기까지 좀 빠져버리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저점은 안 내려올 것 같고, 한 이 정도 오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럼 여기까지는 한 번에 넘기는 힘들겠죠.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어이구. 그걸 그냥 높은 데서 뛰네. 그래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을 바로 못 넘고 일단은 최근의 저점은 깼고, 이런 게 약간 이제 분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이런 게 이러다가 이제 확 빠질 수도 있고요. 일단 유닛 테스트도 반도체 쪽이니까 그래도 너무 급락이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도 적정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지켜볼 만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코 막혀가지고. 자, 한일 시멘트 보면은 차트가 상당히 이 구간에서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수급 자체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번 빵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선 다 있고 하니까 조만간 그 조정도 최근 이틀 받았고요. 그래서 가장 또 거래량도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까지 보고 1차 매수, 여기는 손절, 중간에 어디선가 이제 올라오면 거기 2차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뭔가가 이제 얘는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 힘 빡 줘가지고 올라갈지 모르겠는 그런 수상한 놈. 칩셋미디어 역시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침 20선 근처고, 요렇게 저점 올리면서 있다가 확 올렸다가 이런 종목은 또 이렇게 가니까요. 뭐 자율주행도 테마로 뭐 아직 죽은 거 아니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그런 테마고, 칩셋미디어까지 괜찮게 봅니다. 일단 종목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할 때 사실 이제 18시부터 미국장이 이제 23시 30분에 개장하기 전까지 프리마켓이 있어요. 프리마켓.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차트는 안 보이고 호가만 보이거든요. 호가랑 이제 퍼센트. 저는 여기서도 일부 단타를 좀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호가만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습관이 모든 종목의 차트를 다 볼 수 없다 보니까 종목명, 뭐 얼마, 뭐 몇 프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그냥 관심 종목에 있는 그냥 보이는 가격, 퍼센트,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밥 먹으면서 그냥 차트를 머릿속에 그려요. 이게 지금 시간에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차트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던 상태인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겠고, 이거를 그냥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니까 차트랑 이 종목이랑 같이 못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장난스럽게 하던 건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몇 종목 정도는 이렇게 차트를 그냥 계속 가격만 보고도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가 약간 좀 긴가민가한 거는 한번 눌러서 그냥 차트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마켓에서 가격만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냥 이게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런 단타는 또 되게 급등락이 심한 데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고 한 이제 정규장 시작하면 23시 30분에서 뭐 24시 하여튼 뭐 그 정도 시간 안에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하다가 여유가 되면 우리 2번 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장에 대한 리딩. 이거는 뭐 그냥 네, 일단은 그냥 조언 차원에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번 방에서 드릴 겁니다. 네. 아, 코가 막혀가지고 약간 맹맹 소리가 나는데 하여튼 영상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끝.